그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었고 오직 이 나라 김일성 민족의 역사에 아로새겨 대대선선 전해가는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신 어버이 소령님의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숭고한 그 혼신의 사행애를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이민이 전에 고귀한 뜻을 내놓으시고 혁명의 연대와 연대를 이어 인민들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신 우리 소령님의 좌우명, 저국 땅 어디서나 간직해가고 있습니다. 나는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을 정화하고 있다.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구호는 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되었다. 우리 소령님, 항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하시고 해방된 저국에 개선하시어 첫 사업도 인민을 위한 여배 바치시어 이 땅에 일터 세워주신 근로대중이 주인이 된 주체의 사회주의 내 나라. 빼앗겼던 이 강산을 찾아주신 첫날부터 인민들 속에 들어가시어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신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시어 대를 이어 소령복을 누려가는 크나큰 행복, 우리는 심장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고향을 지촉에 두시고 강선부터 찾아오신 소령님의 불멸의 그 자우, 우리 인민은 여기에 아로새겨 후세토록 길이 전하고 있습니다. 소령님 하나오신 조국 해방, 외나라 식민지 노예의 솟아서를 풀어던진 그날의 체험자들, 해방의 원인이신 장군님으로로 감격과 기쁨에 울던 그때를 오늘도 추억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고 타향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이 고향과 혈육들을 찾을 때 여기 만경대 고향집 조부모님들도 우리 소령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고향이야 천천히 찾은들 뭐랍니까? 나라가 있어야 고향도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꿈결에도 그리던 고향이도 들리지 않으시고 항일 혈전말리의 군복 차림 그대로 강선의 노동기급부터 만나주신 어버이 수령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을 안으시고 해방된 조국 인민들과 상봉하신 역사의 그날을 나라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조국 당후에 영광스러운 당을 창건해 주시고 정규 무력을 건설해 주시고 공화국을 세워주신 민주건국기업의 갈피갈피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웅서사시적인 업적, 세대와 세대를 이어 끝없이 전해가는 우리 인민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인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폭발한 민중의 환호성은 자국과 결의를 위해 우리가 겪은 갓난신고에 대한 표창이고 담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애국 성업에 이바지하자고, 이 땅 위에 보강한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해 나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항일의 노투사들도 나라는 해방되었으나 자국의 복잡한 정세로 갈 길 몰라 하는 인민들 속에 들어가 근로대중을 이끌어 주시며 건국의 초행길을 걸으시었던 그때를 돌이켜보시면서 하신 우리 수령님의 말씀 가슴 깊이 안아봅니다. 나라가 해방되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조국을 찾는 일이 어렵지, 일단 찾은 다음에 새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야 무엇이 어렵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건국이야말로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방 직후 신의주에서 학생들의 소동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나쁜 놈들이 악선전을 하였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인차 그곳에 가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내가 연단에 나서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 장군님도 공산주의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우리 인민에게 의거하고 조선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다. 우리들은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주정치를 실시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학생들과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소령님 북변으로부터 원수들이 준동하는 그날의 분계윤선 해주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인민들에게 올바른 길을 깨우쳐 주시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민주주의도 아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선식 민주주의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영영하신 민족의 영도자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그렇던 난관이 많을수록 우리는 인민대중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 그들을 민주주의 깃발 아래 묶어 세웠다고 하시었습니다. 당을 건설해도 근로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은 당이 되도록 해방된 그해 11월 17일 우리 소령님 서해기슭 남포 땅 보지리의 외진 초가 마을에도 찾아오실 줄 이고장 당원들 미처 몰랐습니다. 삿자리에 허물없이 앉으시어 나도 망질을 좀 해봅시다 하시며 함께 돌리신 그날의 망질소리, 오늘도 인민들 마음속에 끝없이 돌고 돌며 소령님과 인민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놈들의 학종 밑에서 이 집에서도 이부자리 하나 변변한 것을 못해놓고 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당원들이 건국사업에 앞장서서 우리 손으로 전깃불도 보게 하고 새 집도 지어 잘 살아보자고 하신 우리 수령님. 여기 처가 마을에 오신 것이 너무 고마워 점심에 국수를 대접한다는 것이 그만 4시가 다 되어서야 올렸으니 그 성구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랐건만 오히려 이것이 진짜 평양국수입니다 하시며 소박한 점심도 달게 드시면서 인민들과 한식설이 되시었습니다. 이처럼 온 나라의 수많은 당세포를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당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당생말과 학습은 어떻게 하는가 일일이 알아보시며 당원들이 아는 것이 많아야 군중 속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소탈하게 온 데도 같이 도시며 한 당원이 장군님, 신문에 한자가 너무 씌어있어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을 때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시며 군중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으시고 우리 당을 근로대중의 의사를 귀중히 여기는 인민을 위하여 복마는 당으로 되게 해주신 분도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뜻깊은 가르치심 오늘도 우리의 가슴 울려줍니다. 노동자는 물론 농민도 노동을 하며 사무원도 정신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 대리의 선진분자들의 조직인 것만큼 그 명칭을 노동당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인민의 모습이 비낀 우리의 당기, 그 뒤에서 억센 뿌리를 내린 우리 당이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들고 인민대중을 묶어 세우고 단결의 힘으로 실현의 연대와 연대들을 승리로 이어오게 하신 바로 여기에 수령님의 당 건설 업적이 있다고 하신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우리 당 마크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놓도록 하시었다고, 그런 당 마크를 가진 당은 세상에 우리 당밖에 없다고 하시었습니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 열린 해방된 이듬해 5월, 건국의 첫삽을 뜨셨던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 길이 전하는 보통강 개수공사 기념탑. 때때로 굳은 비가 내렸던 그날, 우리가 부강한 민주조선 건설을 위한 자연개조 사업에 첫 봉화를 들자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수도 시민들 속에 들어가시어 함께 땀을 바치시었습니다. 친히 공사의 진두에 서신 수령님의 뜻을 받드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종숙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에 나오시어 건설자들과 함께 부르신 애국 제방가, 오늘도 우리 가슴 울려줍니다. 보통 뻘은 건국의 마당 즐거운 애국의 일터, 파자 쌓자 우리의 애국 제방을, 세우자 키우자 우리의 민주국가를. 그날의 보통강개수공사를 두고 수령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일제식민지 통치 때에는 보통강 일대를 토성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보통강 일대의 주민들은 해마다 큰 물피해를 입었으며 집이 없어 가마니를 들러맞고 한지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이듬해에 보통강개소공사를 하여 평양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보통강 일대를 유원지로 꾸렸습니다.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시어 빛나는 예지로 민주 건국의 광명한 앞길을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수풍발전소는 우리나라 산업의 명맥이며 보배입니다라고 하시며 외놈들이 파괴하고 달아난 발전소 복구 대책도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일이 세워주시면서 새 세상이 된 조국 땅에 빨리 전기를 보내주자고 하시었습니다. 연이여 이처럼 험한 곳에도 오르시어 부강조국 건설의 길로 불러일으켜 주신 그날의 수령님 모습을 오를수록 우리 가슴 더더욱 젖어듭니다. 천거 밀림과 피 흘린 줄령들을 넘고 넘으신 너거 푸실 사이도 없이 우리 수령님 해방 후 인민을 찾아 길이 없으면 길을 내면서라도 이런 심삼의 고란에까지 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직도 인적 드문 산골에서 화전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하시며 99급이 9일령을 넘어 울퉁불퉁한 오솔길에 이어 진검돌도 건너시어 1947년 초가을 수령님 들리셨던 양덕당 막바지 구지골 리기복 노인의 귀돌집. 터 갈린 손부터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장군님이신 줄 모르고 어디서 오신 분이신지요. 한 분 꼭 배운 분 같은데 하며 인사를 드렸던 리노인이었습니다. 노인과 함께 입담대도 태우시며 밤 깊도록 잘살방도를 은원해 주시고 화전민의 목침을 베시고 잠시 누우시었으나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신 수령님. 이 밤 시냇물도 먹내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하여 이거장 농민들의 생활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 통치하에서 화전민들은 누구보다도 헐벗고 굶주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이용하여야 합니다. 산을 잘 이용하면 벌방지대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장군님, 여기에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고 적었습니다. 이걸 애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보다도 모든 산에서 황금을 따내라고 적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이렇듯 황금산의 사회 역사는 그때 벌써 시작되었으니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된 양덕당에 또다시 오시어 건국의 날 입담대를 함께 태우며 산골 농민들의 생활을 의논했던 구지골 리노인이 생각난다고, 참 좋은 노인이었다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두고두고 잊지 못해 하시었습니다. 잃기는 오래도 찾기는 힘든 것이 바로 조국이라고,
나라의 절반 땅을 강점한 원수가 있는 한 무기를 넣을 수 없다고 하시며 정규 무력 건설에 온갖 정력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근로 청년들이 세조국의 믿어온 수호자들로 자라났습니까? 지난날 버림받던 박정덕 동무를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키워주신 우리 수령님의 한없는 사랑, 그의 아들도 간직해가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가 해방전 신문 배달부로 어려서부터 품팔이를 하며 피눈물 속에 고생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동무 같은 천대받던 인민의 아들 딸들이 다시는 망국노가 되지 않게 총을 잡아야 한다고 하시며 중앙보안간부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군관학교에 나오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몰라보게 성장한 저희 아버지를 대견해 하시며 괜찮구만, 신문 배달 청년이 연대장이 되고 최후 동생이다, 정말 대단하오 라고 못내 만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어버이 수령님이 그 손길이 있었기에 저희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전선 참마정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인민의 아들, 딸들을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정진병사들을 우리식의 전법을 체득해가는 용사들로 억세게 키워주시며 전투훈련장들에도 거듭 찾아오시어 하신 수령님의 가르치심, 건군의 역사에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동무들은 조선인민이 하루빨리 자기의 강력한 정규군을 가진 떳떳한 민족이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혁명군대 건설에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육군과 해군뿐 아니라 저국의 영공을 튼튼히 보유할 수 있는 항공대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정규무력 건설을 위해 기관단청도 우리의 힘으로 만들자고 하시며 해방 직후에 벌써 경천 병기수리소를 17차례나 현지지도 하시면서 자립적 국방공업의 도전을 굳건히 다져나가시었습니다. 침략자들이 덤벼들 때 다른 나라의 손을 내밀겠는가?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무기들을 만들자. 이것이 우리 수령님 구상과 담력이시였습니다. 정이 없으면 우리 인민이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가공 설비들까지 하나하나 마련해 주시었으니 오늘의 필승불패 무장력 어떻게 자라난 것인가를 올해는 다시금 가슴 깊이 돌이켜봅니다.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마칫소리가 여기에서도 울려 퍼지도록 해주신 수령님의 손길 아래 마침내 완성된 첫 기관단청. 우리 노동계급이 자기 힘으로 기관단청을 만들었다고, 이것은 우리나라 군수산업의 첫 승리라고 하시며 몸소 시험 사격장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 동무들이 참으로 큰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항일무장 투쟁을 할 때 정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동무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이 말의 정성, 그것은 백만 청검의 숲을 치시며 그 정대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역사의 교훈으로 아로새겨주신 수령님의 건군 업적을 소리 높이 전하는 장엄한 정성이었습니다. 우리의 김정숙 어머님, 이런 건군의 길에 계실 때마다 기쁨의 눈물 지으시며
끌끌한 우리 군대를 보니 피어린 항일혁명 투쟁의 나날 먼저 간 혁명 동지들이 생각난다고 하시었습니다. 안도의 밀림 속에서 높이 치켜들었던 선군혁명의 정대, 해방된 저국의 인민이라는 순간 이름으로 불리우는 불패 정교 무력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수령님, 온 세상에 선언하시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근로인민의 아들 딸들로서 조직된 진정한 인민의 군대입니다. 이제는 조선인민이 자기의 현대적인 정규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민들은 민족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런 군대를 마련해 주시어 지난날 울사망국을 통탄했던 이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불서령님께서 해방 후 제때의 최정규적 무력을 건설해 주시고 오늘 백두의 위대한 선군 용장 모시어 이처럼 민족 소외 기상 떨치는 필승불패의 초나무적 강군이 있는 것입니다. 건국의 나날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인민은 저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 고귀한 진리를 심장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수령님 찾아주신 저국에서 천민주 선거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인민들 누구나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해주신 김일성 장군님을 민족의 용도자로 높이 받들지 않고서야 백성들이 그 누구를 받들겠습니까? 여기 강동군 삼등면 선거구 인민들이 수령님 오시는 길 위에 깔아드렸던 관목촌, 이곳을 찾으시어 인민들에게 해필 초원을 내가 밟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다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시며 인민의 첫 대의원으로 추대한 선고자들 앞에서 인민의 아들답게 저국의 부강본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시겠다고 하신 수령님의 그날의 음성, 오늘도 우리 가슴 울려줍니다. 인민은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장군님은 인민을 받드는 새 저국에서 선거자들과 똑같이 선거표를 받으시고 립 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하신 경애하는 수령님, 김일성 장군님께서 외놈들을 좁으시며 유격구들의 백성들을 위한 혁명정부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어오던 사람들, 민족 건국의 시기에 현실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민을 억압하는 소수 통치배들이 인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손으로 진정한 인민정권 기관을 선거하게 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이름도 인민이 주인이 된 뜻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부르도록 하시었습니다. 수령님 세워주신 인민의 첫나라, 귀중한 어머니 나의 조국, 지난날엔 상상조차 못했던 인민의 권리를 나라의 법으로 안겨주신 이 민주개혁 법령들도 우리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불러봅니다.
위대한 은인이신 수령님 계시어 난생 처음 땅의 주인이 된 감격을 체험했던 농민들. 터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는 농민들이 땅의 주인으로 된다는 뜻입니다라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 토지 분야 사업도 현지에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일하는 농민에게는 땅이 없고 놀고 먹는 지주만이 땅을 독차지한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세우려 한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한 3월 여기 삼석볼에 도망간 지주집에 들리시어 머슴이 이 집에서 살도록 문패도 크게 써서 달게 하시었습니다. 지주집과 재산을 모두 고생을 제일 많이 한 분들에게 드리자고 땅도 지주네 땅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주자고 하시며 정살이 빈 문서에 나오르던 모습의 이름을 세상에 보란듯이 새겨주신 크나큰 사랑, 그것은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신 우리 소령님의 하늘같은 은공이었습니다. 지난날 빼앗긴 땅, 빼앗긴 들에도 봄 오는 가고 망국노의 서름을 터쳤던 사람들에게 자주적 인간의 권리를 안겨주신 수령님의 은혜, 나라에서 제정한 농민들의 이 토지분여 증서들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분여받은 논에서 천모를 내는 날에도 평백성이 되시어 미림벌에 계신 수령님 모습, 이 나라 농민들 영원히 간직해 가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나에게 장화를 신으라고 가져왔는데 장화를 신고 모내기를 하는 것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모내기를 하는 데는 맨발이 좋습니다. 농민들이 분여받은 논에서 첫 풍작을 거두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올릴 때도 땅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준 것입니다 라고 하신 수령님을 인민의 어버이로 모시어 태풍을 마련한 기쁨으로 잠들지 못했던 농촌 가정들. 우리 장군님 덕분에 난생 처음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꿈같은 복을 누릴 때마다 제 땅 한 떼기 없어 가난과 천대 속에 살아온 지난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 외의 나라의 모든 것을 손들이채 빼앗겼던 서름 안고 살아온 농민들의 피 맺힌 원을 풀어주시었기에 장군님 고마운 그 은덕에 보답할 마음으로 애국미를 선참으로 바쳐 나선 재령벌의 김재원 농민. 그의 미고를 세조선의 진정한 애국자의 서행이라고 높이 치하해 주시고 거듭 만나주신 것만도 분에 넘치는 것인데 집에까지 들리시어 하신 수령님 말씀, 그 얼마나 은종이 넘치는 것이었습니까? 재령나무리벌에 온 기회에 노인을 만나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노인이 농사를 잘지어 애국리 혼납운동 발기자가 되어 선참으로 30가마니의 쌀을 국가에 혼납한 소행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공화국의 농민답게 적들과 용감히 싸우다 최후를 마쳤다고, 온 일가가 다 희생되었다고 잊지 못해 하신 우리 수령님의 고귀한 의리 끝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어디에나 흔하디 흔한 뱃세를 두고서도 어버이 수령님, 인민을 위한 사랑 얼마나 지국한 것이었는가를 전설처럼 새긴 그날은
자강 땅에 박달나무도 으르터진다는 1월 10일 아침이었다고 전하는 후손들. 수수한 옷차림으로 두메 산천 안찬마을 농가를 찾으시어 지나가던 길에 몸을 좀 녹이려고 들렸습니다 하시며 방이 어지러운 것도 허물하지 않으시고 들어오시어 옷은 넉넉합니까? 바깥 출입할 때 입을 두루마기는 있습니까? 식량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뜻이 물어주신 분. 방구 속에 있는 넷새도 보시며 어려운 살림에 보탬을 주실 심정에서 많은 돈을 남기고 대신 평양에도 흔한 넷새 6마리를 가져가신 분이 바로 장군님이신 줄 뒤늦게 알았으니 그 높으신 인덕을 생각할수록 이 나라 어디나 흔한 넷새들 무심히 볼 수 없습니다. 내진 산골만이 아닌 황철에도 오시어 일제놈들이 파괴하고 달아난 평로를 복구하여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 첫 쇳물을 뽑는 것이 대견하시어 어느 분이 초상수 덕무여 물으시며 보통 노동자를 어느 분인가고 첨대하여 불러주실 때 일제놈들에게 인간이 아예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은 지난 날이 떠올라 울었던 그였습니다. 땀에 절고 풀에 거슬린 손을 잡으시고 동무들의 손을 잡는 내가 행복하오. 평로를 복구한 동무들의 손을 잡으니 말이요 라고 하시며 만나주실 때마다 이 동무들의 손은 나라의 선물을 뽑는 보배 손이라고 거듭 치하해 주시었습니다. 수령님의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온 나라가 아는 영예공 영웅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황철의 영예공들이 해방 후 1년도 못 되어 첫 선물을 뽑은 것도 우리가 노동계급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운 데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고 하시었습니다. 그렇듯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기에 우리 소령님께서 지난날 처음 대봤던 영북군들이 사하는 정배사리고장으로만 알려졌던 여기에도 찾아주신 광량만 제염소. 산에서 싸워본 우리가 소금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안다고 동무들이야말로 나라의 진정한 주인들이라고 하시며 몸소 제염공들을 만나주신 수령님. 고무래로 함께 일도 해보시고 힘들겠다고 맨발로 소금물에서 일하니 손발이 쓰릴 것이라고 하시며 고무비옷과 장화, 장갑까지 마련해 주신 우리 소령님은 인민을 그토록 세심히 보살펴 주신 친어버이시였습니다. 김일성 장군님을 뵙고 싶어 달려온 오랜 제염공 노인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신 그날의 말씀 얼마나 가슴 뜨거운 것입니까? 장군님, 이제는 이렇게 나라의 임금님을 뵈었으니 이 늙은 것이 당장에 눈을 감는데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노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해방된 우리나라의 임금이란 없습니다. 이제는 노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장군도 다름 아닌 인민의 아들입니다. 인민들과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한번 평양에 올라오시면 들리십시오. 꼭 만나드리겠습니다. 아니, 온 나라의 정사를 돌보시는 장군님께서 저 같은
같은 보잘것없는 늙은 것을 만나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할아버님, 나라의 정사는 인민을 위한 것인데 인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 정치를 바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민들에게서 늘 배웁니다.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허물없이 만나는 것은 인민들 속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꾼들이 지녀야 할 인민적 품성이라고 하시며 해방 후 찾아오는 수많은 인민들을 받듯이 만나주곤 했다고 하시었습니다. 영주 땅의 자기 증조 할머니를 수령님께서 만나주신 사연, 그의 증손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조 할머니는 해방 후 땅을 분여받고 그곳이 너무 고마워 김일성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배족상을 지어가지고 평양에 계시는 수령님 댁을 찾아갔답니다. 이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군주를 드리는 저희 중조 할머니를 반갑게 만나 주시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어머니. 장군도 이민의 아들인데 자식이 조를 받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뭐처럼 지어가지고 오신 옷인데 제가 그럼 입어보겠습니다. 제 몸에 꼭 맞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부엌일을 하시던 김정숙 어머님께서도 반겨 맞아주시며 대촌을 모시보다 더 곱게 잘 짰다고 바느질도 참 잘했다고 하시면서 두부 토장국에 푸짐한 밥상까지 차려주셨답니다. 그토록 댁에서 백두산 위인들을 배웠고 대접까지 받은 것만도 더없는 복인데 수령님께서는 배옷을 정리 보존하도록 하시어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상생이 전해지게 하신 그 은정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날의 지성이 잊지 못하시어 74살의 나이지만 큰 대회 대표로 또 평양에 불러주시고 거듭 만나주신 우리 수령님. 크나큰 덕에 100여 명이나 넘는 자손들의 너 할머니로 만복을 다 누리었거니 얼린 것은 소박한 배옷밖에 없었건만 수령님께서는 이토록 인생의 복이란 복은 다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날의 여성들이 수령님의 자유로운 품속에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어떻게 참답게 살아왔는가를 오늘의 여성들 새겨 안으며 함주볼 한우방녀의 딸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방 후 1948년도 우리 어머니가 조선노동당 제2차대 대표로 선출되어 평양으로 떠나올 때 태어난 한우방녀의 막내딸입니다. 이제는 군 60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그때 수령님으로부터 받아하는 그 뜨거운 운정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당대를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나날에도 연 3차례나 숙소에 전화를 걸어주시며 한우방녀 동무, 해산한 몸인데 괴롭지 않소 라고 친오보이 심정으로 거듭거듭 보살펴 주시었지요. 그 후에도 수령님께서는 나라 이룬 지난날 가난한 소장농의 딸이던 어머니를 만나주실 때마다 동물을 후방녀라고 이름 지은 것은 뒷고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지은 것인데 이제는 그 고방녀가 나라의 주인이 되어 여성 관리원장으로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어머니 수령님 높이 모시어 지난 세월 봉건적 질겁과 식민지 압제에서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우리 여성들 인간의 참된 권리와 존엄을 누리며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옛날 치읓집 부엌대기로 나이 30이 되도록 글 앉아 몰랐던 평강 땅의 까막눈이 어버이 소령님 덕분에 국사를 은연하는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자라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고 리계산 여성도 늘 외우곤 했습니다. 해방 후 분여받은 땅에서 지은 곡식을 보여드리려 알알이 고른 밀 2말과 감자 1말을 가지고 찾아온 그를 다투시 만나주신 우리 수령님. 그가 신문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글을 열심히 배워 석 달 후에 자필로 표은지를 써보내라고 그것을 나와 약속하자고 하시며 문맹 퇴치운동의 앞장에 세워주시었습니다. 난 넣고 기육자도 몰랐던 그가 이악한 노력을 기울여 수령님께 약속한 대로 제 손으로 글을 써서 올린 편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쓴 그 편지를 몸소 받아보신 수령님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온 나라가 문맹 퇴치해서 그의 모범을 따라 배우게 하자고 하시었습니다. 문맹 퇴치 사업에서 리계산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입니다. 어버이 소령님 그 뜻을 받드시고 우리의 김종숙 어머님께서도 여성들 속에 계시면서 반드시 깨우쳐 주시었습니다. 모르고서야 어떻게 장군님의 사업을 도우며 세조국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지 못했던들 나라를 찾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새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자고 하시며 어머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을 장군님을 받드는 건국의 참된 길에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대웅의 길이 막혀 있었던 근로인민의 아들, 딸들을 공부시켜 나라의 민족 간부로 키워주시기 위해 모든 것이 부족했던 건국의 나날 김일성 종합대학을 세워주신 수령님의 업적 노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풀이 무성한 모란봉 기슬글 여러 차례 나오러 내리시며 교사의 토종도 잡아주시고 인민의 종합대학을 일떠 세우는 일인데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달라붙자고 농민들이 혼납한 애국리도 교사건설에 요긴하게 쓰자고 하신 우리 소령님이시였습니다.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몸소 위촉장까지 보내시어 흩어져 있던 교원 학자들을 불러주시고 종합대학을 세조국의 민족 간부들을 키워내는 인민의 첫 대학으로 장설하게 되었다고 하시며 감히 깊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종합대학의 장설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찬란한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거대한 사변입니다. 우리는 그때 몇 명의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종합대학부터 장설하였는데 해방 후부터 만난을 무릅쓰고 민족간부 양성 사업을 꾸준히 하여 온 결과 오늘은 100만의 인텔리 대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 어린 항일전에서 떠나간 혁명 선열들의 유자녀들을 위해 해방 후 만경대 혁명학원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의리로 도처에서 헤매던 유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어 개원식에 불러주신 우리 수령님은 진정 원아들의 친아버지시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다가 희생되면서 자기들은 비록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보지 못하지만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 자식들을 공부시켜 인민의 훌륭한 충복이 되도록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수령님의 뜻을 간직하시고 어머님께서 친히 지으신 학원 제복을 원아들에게 입혀주시며 하시던 말씀, 얼마나 절절한 것이었습니까? 이 붉은 줄은 덕무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장군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싸운 것처럼 덕무들도 영원히 우리 형령의 핏줄기를 억세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버이 소령님 품에서 자라며 우리 형령의 대가 어떻게 굳건히 이어졌는가를 그 체험자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심장 깊이 아르새겨가고 있습니다. 그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한 몸 바쳐 나선 사람이라면 후손들까지 다 맡아 안아주는 품이 바로 우리 소령님 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남의 각계층 인사들을 끊임없이 만나주시며 그들 모두를 통일전선의 기치 아래 묶어 세우시던 민족원국의 그때를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감회 깊이 돌이켜보시었습니다. 내가 남북조선 종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할 때 남조선에서 온 인사들과 사업한 일이 있습니다. 통일전선을 위한 우리의 변함없는 성의 앞에서는 김구와 같은 완고한 반공 인사도 감동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령님으로로 김구는 조선은 참으로 훌륭한 죄인을 만났어. 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영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어.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요 하며 신념을 터치었습니다. 우리가 항일혁명 투쟁을 벌일 때 갈라진 조국을 찾자고 피를 흘린 것이 아니었다고, 내 마음은 언제나 남녘 동포들 속에 가 있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 서울에서 찾아온 자기들도 따뜻이 만나주신 이 날을 이들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38선을 넘어 먼 길을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나를 보고 장군님이라고 하는데 그저 덕무라고 불러주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령님의 인품에 눈시울 족신 이들이었습니다. 소령님께서는 남녘인민들이 일제의 통치 속에 고생했는데 미제의 강점 밑에 또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하시며 더없이 가슴 아파하시었습니다. 우리 조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반yan 정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미군종의 비호하에 민족 반역자들이 애국적 민주 역량의 진출을 저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제의 구둣발 밑에 신음하는 남녘인민들과 이 땅을 두 동강 낸 분계선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어버이 소령님께서 남연백벌록님들에게 구함과 예의 조수진물을 보내주신 사랑의 생명수. 이렇듯 우리 소령님 해방의 그날부터 조국의 통일을 위해 바치신 쌓이고 쌓인 노고로 하여 머리에 흰 소리가 더 많이 내리셨던 것을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눈곱이 젖어듭니다. 어느 하루도 총소리가 멎을 데 없던 38년선 지대인 림진강 기슭의 도산 땅.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민족원국의 그 시기 이곳인민들의 생활이 걱정되시어 더 찾아가곤 하시었습니다. 지난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소문났던 이곳인민들을 위해
수령님 오셨던 먼 이들 자욱자욱을 안아볼수록 우리 수령님과 우리 어머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 앞서는 1949년 9월 21일 그날은 일요일. 수령님께서는 그때 어머님께서 병석에 계시었지만 일신상의 괴로움은 다 한가슴에 묻으시고 해종일 토산 땅 인민들 속에 계시었습니다. 이렇듯 현지 지도에 멀고 먼 길에 계실수록 오로지 수령님 안녕과 건강을 더욱 바라신 우리의 김정숙 어머니. 더해지는 중환 속에서도 일꾼에게 토산 땅 곳곳의 인민들을 쉼없이 찾으시는 장군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된다고, 내가 앓는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평양으로 떠나셨으나 또다시 차를 신계 쪽으로 돌리게 하시고 미루둥판으로 가시어 가물에 탄 조이삭도 아픈 심정으로 뽑아보시며 또 가시다가는 강기슭의 물레방앗간까지 들리시어 이건 농민도 만나보시고서야 어둠이 깃든 수도에 들어서시었습니다. 백두산 시절부터 언제나 김일성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32회의 한 생을 불같이 사시며 다 바치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 이제 방금 어떤 사람이 가다니, 그런 불같던 사람이 가다니, 수령님께서는 정녕 애석함을 금치 못해 하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그는 해방 후에 고향을 찾는 것도 미루고 나의 사업을 도와 늘 인민들 속에 있었다고 하시며 저 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그는 내가 인민들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인민들 속에 들어가 나의 의도를 깨우쳐주곤 하였습니다. 나는 공화국이 장건되던 날 집에 들어갔다가 그에게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여태 고생만 시켰는데 오늘은 내가 한 잔 부을 터이니 마시라고 했습니다. 김정숙은 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그러십니까? 당을 창건하고 군대를 창건하고 공화국을 창건한 것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한 생에 쌓인 원을 다 풀어주시었는데 그것이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소령님은 그처럼 혁명의 길에서 진여력들과 가장 가까운 혁명 동지들을 너무도 일찍이 잃으시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시며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시였습니다. 반만년의 조국의 길이 빛날 크나큰 그 업적 온 결의가 불멸의 성가에 담아 노래할 때도 수령님께서는 나에 대해 노래하지 말고 훌륭한 우리 인민을 노래하라 하시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만고의 전설적 영웅, 위대한 인간, 민족의 태양이시기에 민족원국의 나날 혁명시인 조기천은 이렇게 심장의 격정을 더 지었습니다. 백두산 백두산 너 세계의 증전자야 말하라. 해방된 이 땅에서 네가 인민을 위해 싸우느냐, 네가 민전의 첫머리에 섰느냐. 그이는 이 나라 백두산 빨치산 김대장. 가마 속의 물은 끓다가도 없어진다. 원천이 없거니 허나 냇물은 대하를 이룬다. 우리는 대하가 되련다. 바다가 되련다.
우리의 근간도 민중 속에, 우리의 힘도 민중 속에 있다. 민중과의 분리, 이것은 우리의 멸망. 백도는 외친다. 너 세계야 들으라.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리라. 자유의 나라, 독립의 나라, 인민의 나라. 백두산은 이렇게 외친다. 백성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실제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제4회주의 조국이 소령님 손길 아래 어떻게 시작되었고 오늘의 위대한 선금조선이 어떻게 영광 떨치게 되었는가를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인민행 열차로 자국과 교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우리 소령님. 김일성 민족의 크나큰 긍지를 아는 우리 천만 군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영령령도 따라 내조국 땅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워 어버이 소령님 한평생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길이 받들며 무궁토록 전해갈 것입니다.